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서울의 가을 저녁. 나는 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울부짖었다.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내 목소리가 방 안을 메아리쳤다. 손에 쥔 휴대폰은 여전히 지은의 메시지로 떨리고 있었다. 우리 그만하자. 가족이 알면. 나 못 견딜 것 같아. 그 한 줄이 내 가슴을 찢어발기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지은과 나는 6개월 동안 서울의 좁은 골목길에서 시작된 사랑을 키워왔다. 그녀의 손을 잡고 홍대 거리를 걷던 그 밤들, 카페에서 속삭이던 그 속삭임들. 그런데 이제 모든 게 끝. 가족의 눈치, 사회의 시선. 그게 다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나는 침대에 무너지듯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내렸다. 이 집, 이 작은 원룸은 나 한나리와 룸메이트 한현이 함께 사는 곳이었다. 한현은 늘 신비로웠다. 그녀는 아침이면 사라지고 밤이면 돌아오는 유령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녀가 내 물건을 빌려가는 건 바로 후드티였다. 내 옷장 속 회색 후드티, 그걸 그녀는 매주 한 번쯤 슬쩍 꺼내 입고 나갔다. 빌려줄게, 연아. 내가 웃으며 말할 때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고마워, 나리야 으라고 중얼거렸다. 그 미소는 항상 부드러웠지만 눈빛에는 무언가 숨겨진 그림자가 스쳤다. 그날 밤 문이 조용히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한현이었다. 그녀는 검은 코트에 비를 머금은 채 들어섰다. 손에는 편의점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에는 따뜻한 라면과 캔맥주가 들어 있었다. 그녀의 눈이 나를 보자마자 커졌다. 나리야? 무슨 일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서울 사투리가 살짝 배어나오는 그 억양이 왜인지 모르게 위로가 됐다. 나는 고개를 저으며 울음을 삼켰다. 아무것도. 그냥 피곤해서. 한현은 말없이 내 곁으로 다가왔다.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스쳤다. 차가운 비 냄새가 섞인 그녀의 체향이 코끝을 간지렸다. 거짓말 막 울음소리가 들렸어. 그녀는 내 옷장에서 익숙한 회색 후드티를 꺼내 내 머리 위로 덮어주었다. 그 순간 후드티의 부드러운 천이 내 뺨을 감쌌다. 따뜻함이 스며들었다. 이거 입고 있어? 춥지?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이듯 낮아졌다. 나는 후드티 소매를 끌어당기며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한현의 얼굴은 달빛처럼 창백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린 채 눈동자에 내 눈물이 비쳤다. 그날 밤 우리는 라면을 끓여 먹었다. 한현은 불꽃놀이처럼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녀의 어린 시절, 부산의 바닷가에서 자란 이야기. 엄마가 항상 말했어, 연아.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부드럽지 않아. 그런데 나리는 달라. 내가 웃을 때마다 이 도시가 조금 더 밝아지는 것 같아. 그녀의 말에 나는 코웃음을 쳤다. 나. 웃긴 소리. 지금 난 이 사랑 때문에 무너지고 있어. 지은의 배신이 떠올랐다. 그녀는 가족 모임에서 나를 숨기려 했고 결국 그 압박에 못 이겨 나를 버렸다. 한국 사회의 그 무거운 시선, LGBT라는 단어가 아직도 속삭임으로만 오가는 이곳에서. 한현은 맥주 캔을 따며 말했다. 사랑은 보호받아야 해. 누군가 내 곁에서 지켜줄 때 그녀의 눈빛이 깊어졌다. 나는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 그날 이후 한현은 더 자주 내 곁에 머물렀다. 그녀는 낮에는 그래픽 디자이너로 일하는 프리랜서였다. 컴퓨터 앞에서 밤을 새우며 K드라마 포스터를 디자인하는 그녀의 손놀림은 마법 같았다. 이 포스터 봐, 나리야. 로맨틱 코미디인데 주인공이 여자 둘이서 사랑하는 이야기야. 아직 공개 못할 거지만 그녀가 웃으며 보여준 스케치북에는 두 여인의 손이 스치듯 얽힌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그걸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다. 연아, 너도 그런 사랑 해본 적 있어?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하지만 꿈꿔봤어. 누군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그 대화가 끝난 후 나는 지은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잘 지내 그리고 삭제했다. 한연의 후드티를 입은 채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그 도시가 갑자기 덜 차갑게 느껴졌다. 며칠 후 나는 새로운 직장에서 알게 된 소연을 만났다. 소연은 밝고 활기찬 여자였다. 그녀는 마포구의 작은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며 매일 아침 라떼 아트를 그렸다. 나리 씨, 이 하트 모양 어때? 그녀의 미소가 지은의 그늘진 표정을 지워주었다. 우리는 주말에 한강공원으로 갔다. 자전거를 타며 웃고 치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소연은 솔직했다. 나도 레즈비언이야. 가족한테는 아직 안 말했지만 너랑 있으면 자유로워. 그 말에 내 마음이 녹아내렸다. 드디어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건가? 한여는 그 변화를 눈치챘다. 그녀는 여전히 후드티를 빌려가며 소연이랑 잘 돼? 라고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연아. 이번엔 지켜줄 사람도 있으니까. 그녀의 미소가 살짝 일그러지는 걸 나는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피곤함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한여는 항상 나를 지켜보는 눈빛으로 내 연애를 응원했다. 그녀가 모르는 사이 소연과의 사랑은 피어났다. 서울의 겨울이 다가오던 그때, 겨울바람이 매서운 12월, 소연과의 데이트는 서울의 눈꽃처럼 아름다웠다. 우리는 인사동의 골목을 걸으며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셨다. 나리야, 이 차 향 좋아. 소연의 손이 내 손등을 스쳤다. 그 따뜻함이 추운 공기를 녹여주었다. 소연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대기업 임원으로 딸은 시집가야 한다는 옛 생각을 고집했다. 하지만 소연은 용감했다. 언젠가 말할 거야? 너 때문에. 그녀의 그 결의가 나를 감동시켰다. 집에 돌아오면 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요즘 더 자주 요리를 했다. 김치찌개에 밥을 말아주며 소연이랑 또 만났어? 재미있었어? 라고 물었다. 나는 웃으며 이야기를 쏟아냈다. 한강에서 스케이트 타던 일, 명동에서 쇼핑하던 일, 한여는 듣다 말고 후드티를 입고 나가곤 했다. 나도 산책 좀 할게. 비 오나 봐. 그녀의 뒷모습이 문 밖으로 사라질 때마다 나는 이상한 아쉬움을 느꼈다. 한여는 왜 항상 내 후드티를 빌려갈까? 그건 단순한 습관이 아니었다. 그녀의 방 청소 중 발견한 노트북에 내 이름이 적힌 스케치가 가득했다. 나리와 소연의 이야기라는 제목 아래 로맨틱한 일러스트. 그녀가 우리를 그려주고 있었다. 크리스마스 이브, 소연이 나를 집으로 초대했다. 그녀의 아파트는 강남의 고급 빌라였다. 부모님은 여행 갔어. 우리는 트리를 장식하며 키스했다. 부드럽고 따뜻한 그 순간.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소연의 표정이 어두웠다. 아빠가 돌아왔어. 어제 사진 찍혔던 거 친구가 봤대.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안아주었다. 괜찮아. 같이 이겨내자. 그러나 소연의 눈에는 두려움이 스며들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한연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리야, 소연이한테서 연락 왔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소연의 메시지, 미안. 아빠가 알았어. 당분간 연락 못할 게은의 세상이 무너졌다. 다시 배신. 아니, 이번엔 외부의 압력이었다. 나는 소리쳤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한여는 조용히 나를 끌어안았다. 그녀의 품이 후드티처럼 포근했다. 나리야, 울지 마. 내가 도와줄게. 한연의 도와준다는 말은 구체적이었다. 다음 날, 그녀는 소연의 집 근처 카페에서 기다리게 했다. 내가 먼저 만나볼게. 디자인 의뢰라고 핑계대고 나는 불안했지만 한연의 자신감을 믿었다. 한연은 돌아와서 말했다. 소연의 아빠가 엄청 보수적이야. 하지만 소연은 강해. 내가 스케치북 보여줬어.
우리 사랑을 그린 그림 이게 현대 한국의 로맨스예요라고 그녀의 미소가 빛났다. 소연은 그날 밤 나에게 전화했다. 나리야, 한연 언니 덕분에. 아빠가 조금 흔들렸어. 아직은 숨겨야 하지만 포기 안 할게. 한연의 역할이 커졌다. 그녀는 우리를 위해 보호막이 되었다. 데이트할 때마다 그녀의 후드티를 입고 나가라고 조언했다. 이거 입으면 누가 봐도 그냥 친구처럼 보이니까 우리는 한강변에서 그녀의 후드티를 나눠 입고 산책했다. 소연이 웃었다. 한연 언니 후드티, 날이 냄새나네. 그 말에 한연의 뺨이 살짝 붉어졌다. 나는 그걸 귀엽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한연의 눈빛에는 점점 깊어지는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설날이 다가오자 소연의 가족 모임이 문제였다. 올해는 못 갈게. 미안. 소연의 목소리가 약해졌다. 나는 화가 났다. 언제까지 숨길 거야? 이게 사랑이야. 우리 사이에 첫 갈등이 생겼다. 그날 밤 한연이 문을 두드렸다. 나리야, 나가자. 명동으로 우리는 야시장에 갔고 떡볶이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사랑은 때론 기다림이야. 하지만 포기하지 마. 소연이도. 내가 필요해. 한연의 손이 내 손을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하는 듯 했다. 하지만 나는 소연을 생각하며 손을 뗐다. 봄꽃이 피는 3월, 소연과의 관계는 위태로워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설 탐정까지 고용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나리야, 조심해. 우리 사진이 SNS에 올라갔어. 소연의 메시지가 떨렸다. 나는 공포에 질렸다. 서울의 이 좁은 세상에서 사랑은 왜 이렇게 추적당해야 할까? 한연은 그 소식을 듣고 바로 움직였다. 그녀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프리랜서 디자이너 모임에서 만난 변호사 친구, LGBT 지원 단체. 내가 사진 삭제 도와줄게. 그리고 소연 아빠한테 편지 써줄까? 한연의 편지는 감동적이었다. 사랑은 범죄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를 조금 드러냈다. 어린 시절, 부산에서 몰래 여자아이를 좋아했던 일, 그때 나도 숨겼어. 하지만 이제는 지키고 싶어. 소연은 울며 나에게 말했다. 한연 언니가 날 구해줬어. 아빠가 편지 읽고 생각해보겠다고 했어. 나는 한연에게 달려가 안겼다. 연아,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그녀의 몸이 살짝 굳었다. 나리야, 나 그냥 친구로서. 하지만 그 친구로서라는 말 뒤에 숨겨진 게 있었다. 한연의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일기장. 나리는 소연과 행복해 보이네. 그런데 왜 내 가슴이 아픈 거지? 이 후드티, 내 냄새가 배어 있어서. 포기할 수 없어. 나는 충격받았다. 한연은 나를 좋아하고 있었다. 그 신비로운 룸메이트, 항상 빌려가는 후드티는 그녀의 사랑의 증거였다. 나는 혼란스러웠다. 소연과의 사랑을 지키려는 한연, 하지만 그 안에 숨겨진 그녀의 감정. 고조는 4월에 왔다. 소연의 아버지가 직접 나를 찾아왔다.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딸을 유혹한 거냐? 우리 집안에 이런 스캔들 용납 못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입니다. 강요가 아니에요. 그는 웃었다. 사랑. 이 사회에서 여자 둘이? 웃기지 마. 그는 소연을 데리고 떠났다. 소연은 나에게 마지막 메시지, 미안. 아빠 말 들을게. 우리 끝내자. 배신의 고통이 밀려왔다. 나는 거리로 나섰다. 비가 쏟아지는 홍대 거리, 사람들 사이에서 무너졌다. 그때 한연의 후드티를 입은 채 그녀가 나타났다. 나리야. 어떻게 알았어? 그녀는 나를 끌어안았다. 소연이한테 들었어. 따라왔어. 우리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한연은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나리야, 나 오래전부터 내가 좋았어.
후드티 빌려간 건 내 냄새 맡고 싶어서. 하지만 내 연애 지키는 게 내 사랑의 방식이었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그녀를 안았다. 연아. 나도 몰랐어. 소연의 반항이 시작되었다. 그녀는 집을 나와 나에게 왔다. 나리야, 한연 언니 도움으로 용기 냈어. 같이 도망칠까? 하지만 나는 흔들렸다. 한연의 고백, 소연의 절박함. 갈등이 폭발했다. 우리는 셋이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한연이 말했다. 소연아, 나리 사랑해. 하지만 내가 진짜라면 지켜봐. 소연은 울었다. 언니도. 나리 좋아하나 봐. 여름의 무더위가 서울을 덮친 7월, 모든 게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소연은 가족과 대립하며 결국 집을 나섰다. 그녀는 작은 쉼터로 피신했다. LGBT 지원센터, 한연이 소개해준 곳. 우나리야, 나 여기서 지내. 너랑 다시 시작하자. 하지만 내 마음은 한연에게 기울고 있었다. 그녀의 보호, 그 헌신이 사랑으로 피어났다. 나는 소연에게 말했다. 미안. 나 한연이랑. 소연은 충격받았지만 이해했다. 언니가 날 구해줬으니까. 행복해, 나리야. 한연과의 사랑은 조용히 시작되었다. 우리는 매일 후드티를 나눠 입고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아, 내가 내 보호자였어. 그녀는 웃었다. 아니, 나리야. 내가 내 빛이었어. 우리는 한국의 전통 축제에 갔다. 불꽃놀이를 보며 포옹했다. 사회의 시선은 여전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지켰다. 그러나 비극이 다가왔다. 한연의 건강이 나빠졌다.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앓던 심장병이 재발했다. 나리야, 숨기고 싶었어. 내 연애 방해할까봐의 병원 침대에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울었다. 왜 혼자 알았어? 그녀는 미소 지었다. 내 사랑 지키는 게 내 삶의 의미였으니까. 한여는 수술을 받았고 기적적으로 회복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더 깊어졌다. 소연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녀는 센터에서 활동하며 우리를 응원했다. 언니, 나리 잘 부탁해요. 결말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우리는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가족은 없었지만 친구들과 서울의 불빛이 증인이었다. 한연의 후드티는 이제 우리 둘의 상징. 빌려줄게, 영원히. 그녀가 속삭였다. 서울의 하늘 아래 우리의 사랑은 피어났다. 한국 사회가 변하는 만큼 우리의 이야기도